월요일부터 날씨가 흐린데 아침 반찬은 시작해야겠죠? 월요일 아침 반찬은 다른 시선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바로 이름이 따릉인데요. 여의도, 상암, 신촌, 사대문안, 그리고 성수 등 5개 지역에 1200대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내려받은 뒤 이용권을 사면 되는데요. 2010년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부족한 실정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성공 요건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자전거 이용 습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따루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뭐 이런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저는 못 타요. 그래요? 네, 저는 예. 어렸을 때 탔어요, 사실은. 근데 아. 사고 난 뒤에는 2인용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네. 빼고는 못 타요. 아, 네. 그래요? 네. 못하는 사람도 있군요. 네. 저는 사실 그 질문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예. 자전거 다 탈 줄 알잖아요. 어릴 때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 못하는 분들도 네. 계시죠. 예. 근데 뭐 유럽에서는 다 대부분 타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예. 사실 학교 가기 전부터 그거 배우거든요. 맨 처음에 아시겠지만 작은 자전거에다가 이런 작은 바퀴 2개 달아가지고요. 그렇죠. 그걸로 하다가요. 그다음에 어차피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그 1학년 때부터 그냥 혼자서 그냥 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 타고 맨날 그렇게 다녔어요. 네. 네. 그럼 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자전거가 한국에서는 그 관련 법규상 자동차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동 수단에 속할까요? 자동차는 아니지 않나요? 음... 그 엔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닌가요? 바퀴는 있네요. 왜 바퀴는 바퀴는 있는데 있죠. 그렇죠. 네개 또 대신에 두 오토바이랑 개. 자전거랑 또 비교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오토바이. 법규상 자동차에 속한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로 사고가 났을 때 이 법에는 자동차 관련 법에 저촉이 돼서 뭐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예.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서울 시민들 중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사실 과거보다는 많이 늘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한강공원에 가면은 자전거 물결도 많이 볼 수 있고 한데, 이뿐 아니라 또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러시아나 혹시 핀란드에서도 뭐 레저용이 아니라 출퇴근이나 혹은 이동 수단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러시아는 사실은 일단 겨울이 길어서 춥죠. 겨울에는 자전거 못 타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볼 쓰는 계절은 여름? 뭐 아니면은 따뜻한 봄, 가을 정도고요. 근데 출퇴근은 사실은 자전거 타기는 힘들어요. 러시아 그 복장이 뭐 여자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치마나 원피스 입고 네. 남자는 양복이니까 어울리지도 않고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어. 예, 출퇴근 러시아에서 자전거 타는 거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예. 아, 그때는 방법이 네. 있어요. 사실 핀란드에서는 레저용보다 이런 그냥 출퇴근용으로 그냥 더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침에 그냥 그 편한 옷을 입고 갔다가 배낭에다가 옷을 넣으면 돼요. 왜냐면 잠깐이니까 이렇게 뭐 주름이 잘 생기지 않고 그러거든요. 예. 그다음에 회사에 도착하잖아요. 거기 뭐 샤워실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뭐 하여튼 뭐 탈의실이라든가 네. 이런 거 거의 항상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 조금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 갈아입고 뭐 약간 파우더 바르고 네. 그러고는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기 네. 들어보니까 근데 이나 씨가 살았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풍경이 좀 낯선가 봐요. 네, 네, 어떤 편인가요? 우리는 일단은 여름에 취미로? 네, 취미로, 네, 그렇게 뭐 출퇴근이라든가 이동으로는 사용하진 않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보통 여름에는 누가 타냐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요. 그러니까 학생들 많이 타고요. 어른들 경우에는 그냥 강가에 산책 용도로 자전거 타고 이제 산책하자 이런 용도로는 타긴 타는데 그렇게 많진 않고요. 예. 40대 넘으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 네. 그럼 러시아도 네. 보통 한국에 요즘 사실 자전거 타는 거 거의 유행 정도로 굉장히 좀 네. 뭐 뭐라고 하더 영어로 하더라고요. 뭐죠 그냥 도로 있잖아요. 로드인지 뭐 산인지 뭐 이래가지고 막 최신 자전거 네, 일단 사가지고요. 엄청 비싼 자전거들. 복장 쫙 이렇게 제일 멋진 거로 하고 선글라스 딱 이래 하고 이렇게 일단은 외모는 완벽해요. 예. 예. 러시아도 그렇게 하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안 해요? 볼 수 없는 풍경 그림이라고 아, 해야 되나요? 볼 그렇구나.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출퇴근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좀 드문 거로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좀 아직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한강이나 이런 데는 잘 돼 있지만 네. 저한테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아침에 한강 한 바퀴 돌 이유는 없어요. 예. 저도 사실 그 광화문에서 일을 했을 때 제가 신천에 살거든요. 예. 거리가 몇 킬로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자전거 타고 싶은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막 특히 뭐 버스나 이런 전 전문 운전자들이 조금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안전이 하여튼 좀 우려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공기가 안 좋잖아요. 사실 그 안 좋은 공기를 계속 아무리 이렇게 하고 있어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쉽네요. 얼마 전에 서울시가 이제 자전거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따릉이라고 공공자전거를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네. 뭐 사실 이제 프랑스의 벨리브나 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도 빅시라는 공공자전거가 있어서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핀란드나 러시아에서도 이런 공공자전거도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따르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핀란드는 거의 큰 도시마다 있어요. 그거를 조금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내가지고요.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요. 네. 왜냐면 핀란드에서 자전거 타는 게 워낙에 좀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요. 주로 이제 관광객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 저도 얼마 전에 홍대역 입구역 앞에 막 쫙 이렇게 지금 예. 생겼더라고요. 네. 그거 타는 사람들 전 봤는데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자전거 타는 공간, 또 보행자 공간 이렇게 좀 확실히 분리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잘 될 것 같아요. 예. 민아 씨는 러시아에는 어떤가요? 공공자전거가? 러시아는 저는 본 적 없고요. 만약에 있어도 누군가 훔칠까봐 대여를 자전거 그래요? 값만큼 받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러시아는 좀 그렇습니다. 네. 이나 씨한테 질문 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서울에서 자전거를 탈 때 불편했던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따루 씨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자전거 정년 도로가 물론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네. 근데 거기는 사실 장애물들이 많아요. 예. 뭐 자동차들이 뭐 주차돼 있거나 또 이제 또 걷는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그 시키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네. 그게 좀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계속 조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옛날 때부터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 많이 타고 출근을 하세요. 출퇴근하세요. 네. 남자들이요. 여자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남자들 주로 그렇게 하는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자전거 길이 최근에 잘 돼 있기는 하는데 네. 이어져 있진 않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길을 타다가 일반 도로로 가거나 뭐 아니면은 일반 인도로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된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자전거는 안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자전거 길을 타면 보면은 저도 그 길로 걸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유모차 제가 어렸을 때 그렇죠. 애기 유모차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 길보다는 더 잘 안 돼 있는 거는 인도예요. 예. 인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끊긴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좁더라고요. 네. 근데 유모차에 있는 사람은 그 인도로 가기가 힘들어요. 애가도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래서 딱 옆에 보면은 자전거 길이 너무 푸싱푸싱하게 너무 매끄럽게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갈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그만큼 제 생각에는 자전거 이제 뭐 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다는 인도부터 적게 만들고 나서 자전거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자전거 전용도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핀란드에서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그 전용도로가 좀 잘 구비가 되어 있는 편인가요? 네,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땅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또 핀란드 이 도시들 자체도 아주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네. 특히 좀 조금 그러니까 뭐 한 4, 50년 된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부터 그걸 이렇게 도시 계획을 할 때 거기다 네.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헬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 도로 안 돼 있는 구간들도 꽤 있어요. 그 시내 같은 경우는 저도 헬싱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근데 그냥 자들하고 같이 탔어요. 네, 막 이렇게 그냥 탔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예. 네, 거기 그냥 핀란드 그런 거 있어요. 교통안전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캠페인을 그러니까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런 걸 벌이거든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이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자전거 같은 경우는 뭐 헬멧 꼭 착용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광고를 만들어서 그래서 좀 이런 예방에 굉장히 좀 힘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예, 그렇군요. 뭐 전용도로도 있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인식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를 질문을 드렸었죠. 자전거가 관련 법규상 어디에 속하냐. 자동차 법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로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 된다고 해요. 인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식상에서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다니는 자전거가 옆에 있으면 짜증을 낸다 이거죠. 위협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 나라에서는 이런 자전거에 대한 인식들 어떤가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러시아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어떤가요? 일단은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전거 인도에서라든가 아니면 도로에서는 볼 수 없어요. 예. 그 웬만하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집에서 자전거 데리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자전거 옆에 냅두고 걸어가요. 그러면 아. 러시아는 이제 강가, 우리 도시 경우는 강가 되게 길게 잘 돼 있고 네. 거기도 달 수 있고 아니면 그 러시아 그 시내 가면은 불바드라고 예.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네. 그 끊어지는 그런 길이 있어요. 이어지진 않고 끊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타고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도로에서는 볼 수 없어요. 저는 사실은 한국에는 그게 놀랐어요. 네, 특히 밤의 경우에는 예. 자전거 이렇게 도로 타는 사람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어. 운전하는 입장 사람에서는 이분이 뭐 이렇게 옆에 그분이 뭐지 자전거 타서 짜증 나는 거 아니라 네. 안 보여서 무서워요. 겁이 나겠네요. 혹시라도 부딪힐까봐 진짜 이렇게 타다가 어머 자전거다 그럼 비켜야 되는데 옆에 또 자 있으니까 사고 되게 쉽게 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뭔가 좀 복장을 더 예. 화려하게 입거나 아니면 뭔가 등 같은 거 그렇죠. 걸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짝반짝거리게. 네. 네.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 인식도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렇죠.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인식에는 아주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뭐 어릴 때부터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올해 6월달에 아주 좀 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헬싱에서 그 자동차랑 자전거랑 같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 이런 사거리에서 자전거 이렇게 갔는데 빨간불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호가 바뀌면서 하여튼 양쪽이 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네. 해가지고 갑자기 자동차가 막 그 악셀을 확 밟아가지고 예. 이 앞에 가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쳐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막 온 국민이 다 지금 그렇게 또 뺑소니 같이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온 국민 다 이렇게 뭐 분개했군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이런 그런 운동이 거의 생길 정도로 예. 야, 이제 그 운전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이례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이 있는데 자전거 우선도로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버스 전용차로나 자동차 도로랑 이렇게 뒤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좀 우려가 큰 편인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 도로는 없지만 뭐 기존 도로에서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 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안전 조치라든지 법규가 있나요? 사실 러시아에는 아직 그런 엄격한 법규는 없고요. 만약에 사고 나면 당연히 자전거 타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이랑 자전거 부딪히면 당연히 자전거 타는 사람 잘못으로 보고요. 만약에 자동차랑 부딪히면은 자동차 운전자를 잘 못한 것으로 이렇게 예, 봐요.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예. 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시내 그 제한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는 보면 여기 시내에서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네, 제한 속도가 그렇죠. 60km인데 핀란드 헬싱이나 뭐 큰 도시 같은 건 40km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그 미국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보행자
또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동차하고 충돌했을 때 그 속도에 따라 매표 사망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40km 그러니까 40km가 됐을 때는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25%가 사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망률이 25%예요. 이 50%로 넘어갔을 때 80% 이상 죽어요. 60km로 갈 때 거의 100% 가까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막 이렇게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저한테 네. 안 그래도 길이 좁은데, 근데 같이 타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들이 확실히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물론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뭐 60도 말고 40도로 차를 달리게 한다면 뭐 교통 뭐 정체가 더 심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면 되는 문제겠지만 예.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안에서 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내 제한 속도가 시속 60km다 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률이 100%라고 100%가 가까워요. 네. 했지만 이게 이제 또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망률 1위라고. 그래요?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핀란드의 경우에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돼 있잖아요. 예, 의무화돼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착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 헬멧을 쓰도록 돼 있는데 벌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권장 정도예요. 근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들 전부 다 100%. 당연히 엄마 아빠가 그걸 쓰게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사춘기 되면서 이거 싫어. 저도 사춘기 때 안 썼어요. 그냥 마음대로 타고 나중에 또 다시 특히 뭐 출퇴근하거나 그럴 때는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헬멧도 사실 물론 사고를 예방하진 않아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머리에 뭐 하여튼 부상이나 이런 거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자전거 이용 환경이 좀 열악한 편인 것 같은데 취미 활동 외에 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어떤가요? 일단은 규칙적으로는 헬멧이랑 그 다음에 보호대 있잖아요. 무릎 네. 보호대랑 그 다음에 여기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호대는 써야 되는데 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따루 씨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때 거의 안 쓰고요. 네. 제 생각에는 헬멧이랑 보호대 쓸 수 있는 사람은 30 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거는 취미니까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안 달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 보면은 그냥 치마 샬랑샬랑 그 긴 그 면치마 있잖아요. 여름에 예. 이런 거 막 입고 막 타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취미 활동으로. 네, 그렇게 빨리 가지도 않아요. 그냥 천천히 뭐 강가도 구경하고 약간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전거가 이제 단순한 이런 레저용이 아니라 좀 이제 뭐 이동 수단으로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들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계속 자전거 관심은 많아요. 일단 계속 타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건 문제죠. 근데 러시아랑 비교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국에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핀란드까지는 아닌데 뭐 일단 러시아랑 비교하면은 지하철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타는 지하철에 자전거용 문도 있고, 네, 거기 안에 열차 타면 안에 이렇게 피워놨어요. 자전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평일에는 이용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은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도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원까지 편하게 갈 수 있게 계단 안 타고 엘리베이터도 연결 저 진짜 관심 많아요. 못 하는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잘 돼 있어요. 문제는 안 이어져 있어요. 든틈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도부터 신경을 쓰면은 자전거 길을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물론 이런 뭐 구조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교통 법칙, 그러니까 그 교통 규칙에 준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사거리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도착했을 경우에는 누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도 사실 지금 자전거 만약에 타기 시작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양보해야 되고 언제는 제가 먼저 갈 권리가 있는 건지 운전할 때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배려할 줄 아는 마음
특히 이제 차 운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버스 기사들하고 이런 사람들 좀 이제 좀 조심하라고 아무래도 좀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인식 개선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보급됐습니다. 이를 두고 자전거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부터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